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 전에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기가 약간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이랑 병원 찾아가지고 링겔 맞고 오늘 아침에도 약을 먹고 왔는데 최대한 힘을 내서 어쨌든 전달할 내용 다 드리고 가서 노력할 거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좀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별로 안 좋아서 괜찮으시죠? 네. 한 시간 정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앞에 불 끄면 PPT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세상에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부분을 쉐어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는 일이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고 정말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세미나에 한번 녹여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투리 안 쓰죠? 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이게 뉴스킨의 부작용 같은 건데 꿈이 없을 때는 뉴스킨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고 밖에 나가면 대충 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 멈출 때 죽잖아요. 사람이 사망하는 게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에 사망을 하죠. 신체적으로 사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두 번 죽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이제 심장을 멎을 때 이제 진짜 영원히 사망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병원을 멈출 때 영원히 사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배워서 깨달아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도 어머니 아버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고요. 근데 보통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엄청나게 부자거나 성공자이거나 엄청나게 생각이 뜨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식을 위한 말이 아니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20이 됐던 50이 됐던 60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살이 되더라도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 영원히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운다라는 거는 책을 우리가 다 똑같이 보고 CD를 듣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다 똑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 다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 다른 이유가 뭔지 되게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그 김승호 회장님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그 책을 보고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미나나 어떤 여러 가지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지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나오는 내용을 나에게 대입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제 생각이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본인 거로 녹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요.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2달 만에 루비도 가고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도 되고 2달 만에 커미션 1000만 원도 받고 지역도 많이 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은 막 올라가고 막 잘 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지금 와이프랑 저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오늘 또 추구하지? 어떤 걸 더 공부해보지? 어떤 걸 채워보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제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네. 앞에 사장님께서 제 말이 빠르네요. 너무 빠르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 보면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14년 정도 피트니스 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그 다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려볼게요. 가난한 마인드. 바깥에 나가서 만나보면 한 95% 정도가 다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매일 1억씩 써도 난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를 상상을 해서 가장 좋은 집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한 100평 정도 된다고 치고 그냥 집 안에 사이즈만 그 앞마당 나가면은 수영장 하나 있고 뭐 조경 좀 있고 집에 가면은 저 안방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방한테 이야기하려면 전화 들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정도 넓은 방이죠. 그런 영상을 바깥에 있는 옆에 앉아 계신 이대리님 혹은 김 과장님 혹은 앞집에 사는 영희 엄마한테 딱 보여주면서 나 이런 집에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뭐라는지 아세요? 청소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 머릿속으로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잠재의식 속에 나는 거기 살 수 없어로 출발하다 보니까 아예 초반에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은 죄송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청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경도 본인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은 그 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만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생각 자체가 나는 그 집에 살 수 없어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집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하버드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면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면 약간 이럴 수 있죠. 그 서울대 가기 어렵나요? 네. 그럼 혹시 돈 벌기는 어렵나요? 네. 성공하기는 어렵나요? 네.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돈 벌기 어렵다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혹시 성공하기 어렵다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나쁜 거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적당히 있어야지 좋은 거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동안에 내려온 그냥 세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뉴스킨을 성공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윤택할 수 있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걱정 인형이죠.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인형일 겁니다. 그냥 상황을 하나 드려볼게요.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20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6개월 전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할 때 와이프랑 저랑 애랑 차 타고 서울대공원에 딱 놀러 갑니다. 전화해서 엄마 나 서울대공원에 놀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걱정 삼총사를 던집니다. 지금 미세먼지 심한데 어딜 나가? 독감이 심하다는데 운전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죠? 이미 나왔는데 미세먼지 심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독감이 심한지 난 몰랐는데 심하다고 가르쳐서 알았어요. 그리고 운전 조심, 운전하시죠 다들. 그 누가 남편이나 엄마나 아빠가 운전 조심해 그러면 갑자기 막 달리다가 저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운전은 본인들의 습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이 내가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첫 번째 말고 야 오늘 가족 셋이 나가서 정말 신기한 경험과 행복한 시간 보내다 오렴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선 앞과 뒤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를 위해서라고 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위한 걸까요? 본인을 위한 걸까요?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은 걱정 인형입니다. 걱정 인형. 항상 부정형이죠. 지금 이 사업을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가서 나 뉴스킨 할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10명 중에 12명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미쳤구나. 그럼 뉴스킨 말고 다른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내가 그냥 배낭여행으로 한 일주일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원두 로스팅법을 배운 거예요. 너무 향긋해. 이거 맡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들 원한대.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이대리님한테 대리님 나 이거 진짜 끝내주는 블렌딩하는 커피 기술을 가져왔는데 커피숍 하나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10명 중에 11.5명이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어떤 데인데 네 남아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부정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누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저 이거 몰랐고 그냥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쟤네들보다 돈 좀 많이 버니까 제가 트레이너 할 때 한 달에 800에 10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39부터. 그러면 제 친구 39살이 800에 1000만 원 받아서 없잖아요. 더 직장 다녀봐야 너 많이 받아봐야 350, 400이고. 그래서 맨날 저한테 이래. 야, 니는 좋겠다.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아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그냥 취직됐기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제가 그들이랑 비교하면서 나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잠시 떨어져서 제가 살아온 삶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 몰랐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선릉 가서 아무 때나 나가서 밥 드셔보시면 이 집이 6개월 정도 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사장만 몰라. 거기 손님은 다 아는데 사장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출발이 저는 인간답게 살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냥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할 때 진짜 딴 거 필요 없었고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인간답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간답게 살고 있죠. 근데 그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게 인간답게 살기일까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 뭐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러면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면 여러분 집에 있는 뽀삐랑 다를 게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죠. 그 다음 배변 패드가 있고 다 공간돼 있으니까. 근데 동물이랑 사람은 다른 점은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산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인간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 싶어.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나한테 도덕적인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지 저는 인간답게 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너무 살고 싶다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포온 건데요. 제가 세미나 전에 꼭 이렇게 노티스를 하나 드리는데 안 드리고 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혹시 이거 이모 회장님 아시죠? 삼성의 S그룹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약에 취해서 그런가 봐요. 다들 아시죠? 누군지. 네. 근데 외국에서 한참 살다 온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잖아요. 지나가다가 어깨를 붙여서 이 거지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 회장님께서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이렇게 미안해 내가 재산이 용돈이 10조밖에 없네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제 세미나 중에서 혹은 PPT 자료 중에서 어떤 분이 기분이 나쁘다. 저나 PPT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옛날로에는 해지면 일하고 일 안 했고 지금은 해지고도 일한대요. 왜냐하면 이 전등 같은 게 발견됐잖아요. 옛날로에는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대요. 지금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밑에 거예요. 옛날로에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아는데 지금은 자기가 노예인지 모른대요. 진짜 안타깝죠.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김대감님 집, 이대감님 집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감님이 없으니까 S그룹, H그룹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가 쫙 있는 데 가면 본인들끼리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아시죠? 약간 파란 목걸이, 약간 초록색 목걸이 뭐 이렇게 있는데 파란 목걸이들끼리 모여있으면 막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아세요 혹시? 지방 가면 더 심합니다. 저기 뭐 광주나 이런 데 가면 광주는 K, 이제 울산 가면 H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자기네보다 좀 더 큰 집 대감님 집을 만나면 약간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이게 제가 왜 넣냐면요. 사람들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트레이너니까 지금은 TR90라는 제품이 있지만 그때는 TRA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뭐 어쨌든 남자 혼자 2달 만에 루비 가고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가면 잘한 거잖아요. 저한테 하루에 10명 정도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TRA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데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10명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트레이너 어떻게 리크루팅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제 파트너가 다 트레이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막 조금 어떻게 운도 좋고 이래가지고 잘하다 보니까 다 트레이너를 리크루팅 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초까지. 근데 많은 트레이너들이 왔다 갔거든요. 중요한 거는 트레이너를 어떻게 리크루팅 하느냐가 존재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용사를 어떻게 리포팅해야 되지? 그럼 삼성 다니는 사람 어떻게 리포팅? 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다로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남겨뒀으면 좋을 건데 이게 제 사진인데 얼굴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옛날보다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겁니다.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요, 대몬 가방이 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매일 BMW를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해서 버스나 지하철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등치가 80kg 나가는 친구가 가방에 뉴스킨 적혀 있는 거를 팔뚝 막 이만해. 이상하죠? 제가 그때 투잡이었기 때문에 가방을 등산 가방 같은 걸 하나 맨날 메고 다니고, 옆에는 그 대몬 가방 여기 가시면 있는데 까만색 카메라 가방에 뉴스킨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부끄러워서 뉴스킨 글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등치 이만한 사람이 뉴스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 또한 출발할 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게 신기하네요. 많이 달라졌어? 네, 제가 백사모에서 별명이 등산맨이었어요. 등산맨. 맨날 등산 가방에 이런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니면서 사업했거든요. 막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누구냐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여기 다 사장님들 이상이시죠? 네. 약간 제 친한 친구이자 아베 같은 놈이거든요. 네, 지금은 없어졌고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던 친구인데, 제가 뉴스킨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뉴스킨 사업은 철저하게 좋은 사람으로서 변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성공하는 일이지, 본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성공이 절대 안 돼요. 이 친구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3,000포인트 힘드니까 자기는 자기 3,000포인트 하면서 1대 12명 깔아가지고 자기는 돈 많이 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대들은 돈 못 벌잖아. 괜찮대요. 자기 돈 벌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시간 좀 지나서 제 조직의 절반 정도가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한 50개 정도 팀이 있었거든요. 8개월 안에. 한 25개가 이 친구의 다운라인이었어요. 미팅을 시켜달라니까 계속 이 친구가 미팅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쁜 그 말도 안 되는 다단계 있죠. 글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될 게, 세상에 공짜로 공평합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걸 했던 사람이어서 교수님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있는 회사긴 한데 이름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 친구한테 네 2번으로 넣어줄 테니까 네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되게 멍청한 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나는 2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딴 사람은 내 2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조직이 될 수 없고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딱 됐을 때,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딱 총 4번 울었거든요. 한 번은 제 생일날 파트너분들께서 모여가지고 축하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2번은 비리 됐을 때, 3번은 팀할 됐을 때, 마지막이 이때인데, 이때가 제일 처음에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 올리브영 밑에 내려가시면 교동짬뽕 있던 자리 있죠. 낮 12시에 스폰서님 앞에 앉혀놓고 교동짬뽕을 하나 시켜가지고 빼갈 대짜를 시켜서, 이제 남자가 눈물 흘리면 부끄러우니까 선글라스 끼고 막 울면서 욕을 하면서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실패할까봐 제가 조직이 날아가서가 아니었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게 너무 억울한 거, 화나는 거예요. 저는 다 해도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하면 죽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진짜 신뢰했던 그 사람한테 믿었던 게 너무 가슴 아프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를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1년 BD가 좋아요? 10년 BD가 좋아요? 10년 BD가 왜 좋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BD가 됐던 10년 BD가 됐던, 여기에 오만 감정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1년 내에 겪어내느냐 10년 내에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누가 언제 1년에 10년이 되느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제 대가집을 크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것들 천천히 겪어내면서 10년 안에 겪어내면 BD가 되는 거고, 나는 빨리 급해,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으면 1년 안에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적지는 못했어요. 다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겪어내고 그 감정들을 받아내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 빨리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기누설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런 부부가 되고 싶으세요?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 혹시 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이런 부부 되고 싶다. 안 드신 분은 이 부부인가요? 이거 그럼 좋아.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 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없으시죠? 혹시 중간은 없죠?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럼 다 이거 원한다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먹고 어떤 거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으면서 어떻게 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됩니다. 딱 6개월 안에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면 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딱 2년 안에 됩니다. 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 그래도 찌는 거보다 빼는 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혹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예. 사장님, 제가 세미나를 일방적으로 말고 이렇게 질문하면 해도 되죠?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더 되시 싶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많이 다 보고 있습니다. 빼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먹는 거 참는 게 힘들어요? 배고픈 거 참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토할 것 같은 게 계속 먹는 게 힘들어요? 맞죠? 아, 사장님은 배고픈 거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웃으신 거예요? 제가 14년 트레이너 했잖아요.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너 하면서 살 찌고 싶어 하는 사람, 살 빼고 싶어 하는 사람,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찌는 게 10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빼는 거는 그냥 적당히 먹을 거 참으면서 운동하면 되거든요. 빼는 게 힘들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찌는 게 10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은 어떤 영양 밸런스의 문제와 대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토할 때까지 먹고도 영양분을 계속 먹어줘야지 찌기 시작하는데 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음식을. 근데 거기까지 가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빼는 거는 잠 적당히 자주면서 식사 먹던 거 절반만 줄여가지고 운동 조금만 하면 무조건 빠집니다. 맞죠? 야, 이게 지금 절반은 동의가 되시고 절반은 동의 안 되시는데. 아니, 여러분들 빼는 거 찌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한 질문을 다시 돌이켜보세요. 나는 배고픈 걸 좀 참는 게 힘든가? 지금 토할 것 같은데 음식을 밀어넣는 게 쉬운가? 이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부가 되길 원하세요? 이런 부부가 되길 원하세요? 난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 네. 안 드시는 분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부신가요 혹시? 아니면 야 비행기까지 너무 부담스러워 나 중간에 좋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뉴스킨 안에 지금 여기 굉장히 리더 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되는데 보기는 보는데 듣기도 듣죠. 근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죠. 아니야 나는 틀려. 좀 나는 다를 것 같아. 나는 내 방식이 맞아. 이것까지는 저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보고 듣고 요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생각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죠. 뉴스킨을 만났는데 결과가 다 다른 이유는 만난 걸 똑같은 걸 만났는데 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행동이 계속 나오겠죠. 그 이유가 진짜고 강력하다면 그게 계속되니까 습관이 되겠죠. 그게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고 보는데 결국에 결론은 운명은 선택의 누적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의 인생은 5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의한 행동이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5년 뒤에 운명이나 인생은 결정된다. 누구의? 나의 선택의 누적치. 사람은 하루에 수천 가지 선택을 합니다. 6시에 일어날까? 알람이 울렸는데 10분 뒤에 일어날까? 5분 뒤에 일어날까? 내가 좀 더 잘까? 오늘 모닝을 나갈까 말까? 오늘 스폰서님 만나서 미팅을 할까 말까? 시스템이 있는데 파트너가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갈까 말까? 점심은 뭘 먹을까? 커피숍 가서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뜨거운 걸 먹을까? 차가운 걸 먹을까? 프라푸치노를 먹을까? 5만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결국에 그런 선택의 누적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 교육이라는 걸 여기서 받고 계신 거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교육을 받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다시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부부가 딱 있는데 남편한테 다시 태어나도 너의 와이프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1초 대부분 한 95%가 망설입니다. 바보들이죠. 0.5%가 바로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0.5% 왜 당연하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냥 당연하지라고 말했을 때 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 한마디를 통해서 사랑하는 와이프의 마음도 얻고 다른 사람이 다 얻는데 난 머리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니까 1초 지나가 버리는 건 다 끝납니다. 1초든 3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라는 걸 봤는데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잘 안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국어, 영어, 수학 배운 거 여러분들 사회 나서 얼마나 쓰십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또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난 하기 싫었는데 공부는 왜 시키는 거지? 왜 시키는지? 막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시키는데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켜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켜서 국어, 영어, 수학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경쟁을 시켜서 나눠가지고 등차를 쫙 나눠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뭐 지금은 이름이 좀 다르지만 이대감님집이 뭐 이제 거기 S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좀 좋은 부속품, 작은 부속품, 큰 부속품 뭐 이렇게 들어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그 책의 2탄이 언스크립트잖아요. 결국에 그 교육을 받고 자라면 스크립트 되어진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써준 대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와이프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맨날 전교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3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래서 결론은 공부는 천하에 쓸데없는 거다. 자식을 학교 보내지 않겠다. 전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제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거 뭐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낼 수 있는데 꼭 대한민국에 안 보내도 되잖아요. 중국에 국제학교 보내면 거기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적 자유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또 캐나다 가서 좀 한 2년 있다가 뭐 이렇게 돌다 보니까 20살 정도 되면 한 7, 8개국 정도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시호야, 너희 꿈은 뭐니라고 물어보겠죠. 의사 해라, 변호사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꿈은 뭐니라고 했을 때 걔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무조건 오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 저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직 마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제 생각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는 크면서 계속 뭐 해라 하는데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진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엄마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건 누구예요? 그 자식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좋은 거를 내가 계속 강요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면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과제의 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폰서 파트너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니 왜 안 하는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가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다 이제 가져가서 이해하신다면 내년 딱 이맘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못합니다. 조직이 딱 3배가 되거든요. 별로입니까? 좋아요. 5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근데 뉴스킨 Y가 엄마다. 딱 있잖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없어요? 진짜? 야, 우리 솔직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난 나 말고 딴 사람이다. 뭐 우리 애다. 너무 멀리 계시지만 사장님. 네. 뉴스킨 Y가 애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론의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게 엄마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혹시 모성애라는 말은 잘 있는데 부성애라는 말은 잘 없죠. 혹시 그 애가 차에 빨렸을 때
엄마가 차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빠가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들지 못합니다. 그 모성의 부성의 차이인데 뭐냐면 여자분은 자기 애가 차에 딱 깔리면 들어야 돼 하고는 그냥 이렇게 듭니다. 근데 아빠는 차에 딱 깔리면 큰일 났다 나 저거 못 듣는데 하고 112에 전화하는 거예요. 119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들이나 자식 말고 나는 우리 엄마나 누굴 딴 사람 위해서 난 열심히 한다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없으면 넘어가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이제 드는 거예요? 네? 듣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본인보다 엄마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별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가서 난 나를 가장 사랑해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인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명하고 솔직해야지 내 잠재의식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99%가 완벽해도 0.1%가 완벽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모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랑하는 게 자기가 사랑해서 만난 와이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식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 뜯어보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맞죠?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의 그 지식이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죄송합니다. 신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뢰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과의 신뢰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 자신과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과의 신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난 진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출발하잖아요. 성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뉴스킨이라는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나는 99%는 그런데 1%가 사실 자신이 좀 없긴 한데 너를 통해서 네가 좀 잘한다면 너 잘할 자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네가 하건 하지 않건 나는 무조건 이걸로 성공할 거니까 너 성공해보지 않으렴이라고 말하는 나 자신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로 전달받은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겠죠. 원래 감기약이 입을 이렇게 바싹바싹 마르게 만듭니다. 미치겠네요. 제가 기침을 안 하려고 좀 전에 오면서 이렇게 감기약을 이렇게 확 먹고 왔거든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랑 벨로시티랑 프라덕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사업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회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벨로시티를 공부하고 있고 프라덕을 공부하고 있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품도 제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 좋니 많니라고 평가할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벨로시티라는 보상 플랜도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딴 거 물어보지 마시고 딴 거 핑계니까 나는 나를 이해하고 있나에 대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랑 와이프랑 산지 3년 됐지만 짧잖아요. 이 얘기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너무 싸우지도 않고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냥 일반인 부부가 너네 아직 3년밖에 안 살아서 그래 막 이러고 10년 된 부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구나. 근데 10년 동안 네가 와이프랑 보낸 시간보다 3년 동안 내가 와이프랑 보낸 시간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하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걔가 10년을 살아도 저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가 돈, 시간 이런 거 다 제외해놓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 90% 이상 많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 보니까. 집에서 애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힘드니까 주말에 나가고 싶어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러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서 주말에 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서로 잘못이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이해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저는 와이프를 잘 모릅니다. 와이프 또한 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내가 이해하기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나로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거 제 세미나 보신 분 있으시죠? 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팅을 해서 만나보면 처음부터 이래요. 세미나 듣고 나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저 사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what and how, what and how, what and how 이거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사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why가 중요합니다. 사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막 웁니다.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막 울다가 이렇게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래요. 아니 와이가 중요하다. 울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막 부딪히다가 들어오면 또 이래요. 사장님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럼 제가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안 하고 사장님 와이가 중요합니다. 그럼 또 막 울면서 와이가 다시 생겨요. 나가면 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What and how, why, what and how, why, what and how, why. 근데 그게 진짜 꿈이고 why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부모님 반대해서 못했어요. 이게 꿈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진짜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누가 반대하든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 진짜 꿈이면 누가 반대하든지 간에 자기가 10년 안에 이루던 30년 안에 이뤄내야 되는 꿈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표 그 다음 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없어진다는 건 진짜 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Y만 딱 장착이 된다면 what and how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 마음속에 전부 다 각자 진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이 스토리입니다. 딴 거 해야 될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이야기, what and how가 아니고 wh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혹시 파트너분께서 여기 계신 스폰서님에게 그래서 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세미나를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공감되지 않으시는 분들 위해서 혹시 엄마분들 있으시죠? 애기 낳아보신 분들 혹시 애기 낳을 때 애기 놓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놓으신 거예요? 놓고 났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키우신 거예요? 저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개월 된 아들을 저희 와이프랑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키워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주워들은 지식이나 누가 말했던 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키우면서 경험을 하면서 사실 모르는 걸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키워야 되는데 모르겠어 하고 탁 던져놓고 몰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Y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가 있는데 보면서 어떻게 안 하잖아요. 외우는 거야, 배고픈 거야, 물려도 보고, 먹여도 보고, 토닥여도 보고, 트림도 시켜보고 다 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나와 있잖아요. 데몬, 초대하고, 데몬하고, 데몬하면 초대하고, 초대하면 데몬하고, 데몬했고, 초대하고, 데몬 초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르쳐주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또 막 뭐라 들으면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요 또. 이거 데몬 초대만 하면 되는데 뭘 딴 거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데몬 초대, 데몬 초대. 심플하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걷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제 생각이 이래요. 3년을 사업을 하셨고 조직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 조직 100개도 아니에요. 그냥 한 30개 있는데 데몬 초대가 힘들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몬 초대는 살면서 걷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혹시 여기 걷는 거 힘드신 분? 제가 키워보니까 인간이 100년을 사는데 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거 제외하면
한 15개월 지나면 뒤뚱뒤뚱 걷다가 한 3살 넘어가니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뭐 애한테 너 오른발 왼발 지금 뒤집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걷고 싶으니까 뒤집고 기다가 보니까 걷고 싶고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걸어지는 거잖아요. 그 데몬 초대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지는 거지 그걸 뭘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걸을 때 오른발 지금 45도 확도를 생각 안 하고 걷잖아요. 성장 성과 일치인데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 하루에 30분씩 한 달이면 3권, 1년이면 36권, CD 세미나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시스템 참석 1년이면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늘 출발해서 이걸 다 지켜서 1년 지나면 36권의 책과 365번의 CD와 365번의 시스템을 참석했는데 똑같은 홍길동일까요? 다른 홍길동일까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보는 앞에 동네 지나간 똥개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앉아 이걸 가리키면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똥개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 머리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어쨌든 어제와는 다른 1년 뒤에 내가 있으니까 성장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합니다. 데몬 하루에 3명 하면 한 달이면 90명 할 수 있거든요. 1년이면 1095명입니다. 10%만 제품 쓴다고 해서 300명이 제품 쓰는 거예요. 20만 원씩 300명 제품 쓰면 아무것도 안 해도 6천만 원 매출이거든요. 별로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한 달에 하루에 3명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출발조차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인과의 신뢰가 중요한 게 나와의 신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가 한 달에 3명 하겠다라고 딴 사람이 약속하는 게 하루에 3명 하겠다고 딴 사람이랑 약속하는 게 나와 약속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한 명밖에 못 할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나는 오늘 12시 넘어가기 전에 나와 약속했으니까 난 지킬 거야. 엄마 뭐해? 집에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3명 채워야 되거든. 엄마 얼굴이 한층 이뻐졌네. 아빠? 이렇게 해서 오늘 3번 달성했어요. 떳떳하죠? 다음날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도 못했어. 저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집에 가서 내 얼굴 뽀삐 일로 와봐. 갈만이. 집에 내려가서 밤늦은 시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얼굴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매일 3번 채우잖아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쨌든 3번 하니까 쇼더 플랜 하루에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쇼더 플랜이 뭐예요? 그냥 말소리잖아요. 한 명도 더 뽀삐한테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데모할 때는 나한테 데모하면서 거울 보면서 나한테 쇼더 플랜 하는 거예요. 별로예요? 연습되고 좋잖아요. 1년이면 365명인데 보통 평균 10명 초대하면 1명 오니까 1대 36명 별로입니까? 팀메이트 2번 가고 다이아몬드 한 번 더 가네요. 아니구나. 어쨌든 뭐 36명. 명단학장 하루에 10명. 하루에 10명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어서 GS마트 가서 콜라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서 귀인이 나타날지 몰라.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너무 멋있다. 이거 명단학장 1명. 세탁소 사장님 안녕하세요. 명단학장 1명.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8명 보내면 명단학장 8명. 그 사람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명단학장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300명이고 1년이면 3650명이에요. 그럼 이 3650명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는 성장을 했다고. 그럼 그 보고 있는 3650명이 이 사람이 바뀌었네 라는 게 인지가 되죠. 맞죠? 그러면 만날 명단이 없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만날 명단이 없어요. 다른 말은 나는 하고 있지 않아.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데몬이 어려워요. 이 말은 난 데몬 안 하고 있어. 이 말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10% 짜는 거예요. 1년 뒤에 소비자 30명, 1대 4명, 명단 180명 별로입니까? 성과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성과, 성장 두 가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할 게 없죠. 둘 다 필요할 게 없습니다. 성장, 성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한번 하고 나면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성장이란 성과를 내봤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똥파리 같은 애랑 같이 하면서 아베에서 똥파리로 바뀌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면서 이거를 쭉 해왔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식구들이 생겼어요. 너무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데 관계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이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친구로부터 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 친구 아이가 막 이런데 약간 이거 예시가 중요한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 나 진짜 이 친구 한 명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말 안 들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이 친구 성공시키고 싶다.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사장님 네. 먼저 손 들었으니까 네, 사장님. 친구 진짜 사랑하는 친구죠. 몇 년 된 친구입니까? 7, 8 좀 써도 됩니까? 25년. 28년이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A라고 할게요.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상실이요. 와 어머님 아버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름 끝내주네요. 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방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사업을 전달하셨습니까? 네. 왔어요? 네. 근데 안 해요? 세미나를 몇 번 들은 거예요? 세미나는 한 번이고 도감방 했는데 사업을 왜 안 한대요? 지금은 놀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도와주고 싶죠 계속. 아 그러면 좋아요. 도와주고 싶은 게 이 A를 위해서입니까? 사장님을 위해서입니까? A를 위해서. 아 진짜죠? 그럼 제가 여기서 다 보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사장님 A를 위해 한다는 거는 A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얘기죠. 맞죠? 그 진짜 오늘 세미나 딱 듣고 A를 위하긴 하지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1대 6명의 액티브한 지인 혹은 누가 생겼고 이 사람들도 나한테 복제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딱 1년 뒤에 100명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A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 칩시다. 네, 난다고 칩시다. 어쨌든 A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A도 중요한데 나랑 사업을 20 몇 년 됐지만 사업도 해주지 않고 뭐 제품도 열심히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 모르겠고 소개도 별로 안 하는 A가 있고 나랑은 잘 모르고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방길 사장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 목숨 걸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 100명이 사장님 미팅 언제 돼요? 사장님 커피 언제 마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나는 A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너랑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 하고 A한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A를 위한다면서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진짜 A를 위하면 사장님이 지금 이때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 A가 사업을 안 하니까 A를 위한 마음이니까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씩 11조 한다는 생각으로 또박 그를 위해서 주세요. 그럼 진짜 A를 위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것도 싫죠.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냥 이제 딴 사람도 다 듣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께서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파트너들이 있는데도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파트너분 100명 있으신가요? 100명은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100만 원 주는 건 싫어요? 그 다른 분들도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대입해서 싫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왜요? 아니 A는 그냥 놀고 싶대. 근데 사장님 A를 진짜 위하잖아요. 놀고 싶은데 100만 원 더 주면 얼마나 더 신나게 놀겠어요? A를 진짜 위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겠네요. 아 그럼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사장님 사람은 다른 사람 듣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뱉은 말에 지키는 거예요. 맞죠?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약간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거짓말 잘하세요 원래? 자 제가 진짜 실제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트레이너 할 때 회장님들 레슨 하면 회장 자식들 있죠. 그 자식들은 일반인들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되는 어울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새끼 나쁜 놈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보세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부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사장님은 2천만 원을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님의 삶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만큼, 그 친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그냥 간단한 예로, 물론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진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로 음식을 예로 들어보자고. 나는 5천원짜리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가끔은 30만원짜리 코스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A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성공했으니까 A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30만 코스가 먹고 싶어. A한테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친구니까 쏠 수 있잖아요. 샀어. 그래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친구니까 또 만날 수 있죠. 만났는데 하필 또 오늘 그 코스 먹고 싶네. 오늘은 40만짜리 먹고 싶어. 쏠 수 있죠. 이렇게 3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얻어먹었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가 돼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돈 많은 친구가 나한테 와서 계속 사주기만 하는 거야. 계속 얻어먹으면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랑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자기가 사고 싶어 합니다. 불편하죠. 이게 격이라기 말하기보다는 그 삶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도 만나면 안 되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나기 불편해서 안 만나지더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장님은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게 A에게 내가 얼마를 벌던 이렇게 되면 100만 원씩 매달 ARO처럼 자동 입금 A를 위해서 하신다고 약속? 약속 못해요. 왜냐면 솔직히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맞죠? 그래 이제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A가 진짜 잘 되려면 사장님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친구에게 집착하는 거는 이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다. 근데 진짜 이 친구를 위하려면 되면 사장님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돼서 난 진짜 여유로워서 A한테 친구야 이제 좀 와야 되지 않겠니? 그냥 이렇게 마음할 때가 되면 진짜 친구를 위한 거죠.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그냥 쓸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네. 갑자기 물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뉴스키는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딴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니 왜 이렇게 안 보여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면 된다고. 제 결혼 사진인데요. 사업이 저는 결혼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남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분에게 잘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비싼 물건을 사준다든지 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남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결혼을 한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면 저 좀 짱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결혼 생활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분들께서 뻐꾸기 엄청 날리고 오마마다 너의 손에 물 묻히지 않을게 결혼하고 나면 고무장갑 사줬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잘해야지. 같이 하기 전에 최선 다하다 같이 해서 도장 찍었어. 넌 끝이야.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내 게 아니죠. 우리는 각자의 사람으로서 각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사는 거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생각난 건데 파트너분들이나 여자분들께서 뉴스킨 한다라고 했을 때 남편분이 안 돼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랑을 할 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존경하는데 와이프가 뭘 한다는데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 자체가 없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대화를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대화를 통해서 남자가 잊고 살았던 거를 찾아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찾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선택이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누가 한 명 희생하면서 살 권리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사업도 똑같죠. 이 사람이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초대 내 어떻게 좀 잘해봐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라리 나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진짜 진심을 다해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되게 잘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똥이죠? 네. 똥 주변에 뭐가 많아요? 파리. 아까 뭐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친구가 왜 내 친구인 줄 아세요? 똑같아서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바뀌면 그 친구랑 내 친구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같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똥 주변에 똥파리가 많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똥파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세뇌받아서. 근데 진짜 우연히 8대 조상이 은덕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엥 하고 날아갔는데 이상한 냄새 나긴 하는데 꽃밭이야. 그때 나랑 엥 하고 날고 있는데 나비들이 내가 볼 때는 이상한 냄새고 이상한 행동이야. 근데 막 하면서 날다가 거울을 봤더니 나는 막 바로 이러고 있어. 근데 쟤네들은 막 이렇게 향기로 꽃에 꿀도 빨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딱 깨달은 거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똥파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꽃밭에 딱 왔더니 나비들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엥 하던 날개가 갑자기 좀 넓어지기, 적응을 하니까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 친구 이 똥파리한테 갔더니 내가 이렇게 나니까 너 너무 이상하다 막 그래요. 그리고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막 이래. 지모에 똥 냄새 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니도 나비가 돼야 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나비가 됐냐 하면 난 나비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난 똥이 좋아 이렇게 하면 그래 라고 하고 딴 똥파리를 찾던가 난 나비가 되어 있는데 진짜 나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던가 나비가 되어 있는데 똥밭에 자기도 모르게 나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달하는 일이지 난 똥이 좋아 막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계는 내가 이렇게 바뀌면 내 주변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처음에 뉴스킨 하는 이재영인데 시간 지나면 이재영이 하는 뉴스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 뉴스킨에서 뉴스킨 하는 누구에서 누가 하는 뉴스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귀여워해야 됩니다. 귀여워해야 돼. 여러분들께서 이미 꽃밭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그렇구나.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난 널 사랑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막 가르치거나 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원하지만 뭐 두려움과 무지함과 여러 가지 들 때문에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5분 남았는데. 그럼 이제 요거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가 되면 조직이 한 25개, 30개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25개에서 30개의 조직을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한테 경험과 여러 가지들이 생겼기 때문에 스폰서님이랑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막 생각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업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냐에 따라 몸이 바뀌듯이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서 진짜 행복한 일이고 한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있더라고요. 마케팅의 상위 개념이 경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마케터 강민호가 쓴 책인데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마케팅의 상위 개념은 경영이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뉴스킨 사업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그제큐티브가 되기 전에 가입을 하고 나면 세일즈라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전달되고 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 조직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케팅을 하면 마케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팀들을 데리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큰 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잘 모르겠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하지 않아서 약간 희미한 글자가 철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정한 사장님이 진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침에 늘 영상 하나를 꼭 봅니다. 새로운 영상. 뭐 뉴스킨 사업 설명도 듣지만 또 다른 어떤 비전과 성공학, 자기 마인드 여러 가지를 계속 듣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보다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지라는 생각으로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딱 같이 보면 저랑 와이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다른 걸 느낍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우리 둘이가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하면 내가 느낀 거 그가 느낀 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느끼기 때문에 한 영상을 봤지만 두 사람이 2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책을 봐도 내가 줄친 거 그가 줄친 거 색깔이 다른데 보면 나는 이걸 못 봤는데 이게 있었네? 라고 해서 서로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또 그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니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을 수 있고 좀 더 성장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뭐지 하다가 최근에 막 듣다가 철학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라고 있거든요. 내용이 너무 어려 들으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냥 심심해서 듣는 건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들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한 이야기가 옛날에 그 시대 때 같이 동시에 존재했던 철학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뉴스킨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을만 추구하는 걸 넘어서거든요. 그냥 막 돈 더 벌고 싶다 돈 더 벌고 싶다 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진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체 말고 이체. 여기 조만하게 이재영 박정환 생각이라고 적어놨어요. 나답게 살기를 결심한 겁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빈칸에 여러분들 거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랑하는 와이프랑 진짜 끝내주게 죽을 때 와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정말 엄청 진짜 한 20개월 되니까 진짜 귀여운 포텐 폭발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있으면 짠나고 힘들 때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죽겠어요. 얘가 엄마는 지 필요할 때 부르는데 얘는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약간 지가 필요할 때니까 엄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말을 잘 못해. 그 걷는 것도 느리고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아빠? 아빠 이러더니 요즘에는 이거를 배웠어요. 두 번째 누나 베이비? 그래요. 아기상어를 계속 보여주니까 아기상어 뭐 하는데 영어로 나오잖아요. 베이비 샥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 부르는데 베이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겠어.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죠. 한 사람 같지만 두 사람 같지만 한 사람입니다. 저희 처제. 이제 열심히 같이 하는 식구들이죠. 제가 미친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빈칸에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는 거짓이 아닌 진실대로 삶을 사는 거,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인생,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이거는 제 행복한 인생이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 거 뺏기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적어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적잖아요.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이랑 성공한 인생이랑 어떤 건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하게 한 달에 1억 벌어보고 싶다라고 시작했거든요. 스킨은 돈 100만 원 벌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1억 벌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해서 약간 미친놈 같은. 지금 약간 그래도 사람 같아 보이네요. 약간 지금은 그래도 약간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 같은데 처음에는 1억 벌고 싶어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을 하나 처리하자면 저랑 와이프랑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가 뉴스킨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랑 와이프를 보고 누군가가 사장님이 저희 부부의 멘토라고 하는 부부 사업자가 한 25조가 생겼어요. 그 사업자들이 저희를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생 트레이너 하다가 그냥 죽을 뻔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으로 공노비로서 평생 살다가 연봉이 받아서 그냥 죽을 뻔한 우리 와이프. 공부 잘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냥 열심히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 잘 살자고 했는데 우리의 행동이랑 모범이 돼서 그들이 우리를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게 뭐라고 느꼈냐면 그 우리를 멘토라고 했던 그 부부를 보고 다른 부부가 또 멘토라고 하는 부부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보다 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는 부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자랄 것 같으세요? 왜냐면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멘토라고 하는 그 부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그 부부들의 자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 이 많은 부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영향을 계속 미치는데 결국에 그게 향기로운 향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르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지구를 전체를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뉴스킨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산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진짜 끝내주게 폴스 포굿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거 틀렸어 저거 맞았어 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애가 하지 않았으면 좋은 행동은 안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애한테 틀렸니 맞니를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해주고 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멋있다 칭찬해주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건 피해주는 거니까 안 돼라고 잘못된 걸 알려줄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본인 혼자 계속 피해보는 행위는 틀렸어 맞다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면서 사랑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스폰서로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면 그 사람한테 파트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우리가 그가 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보여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제가 듣다가 진짜 아침에 유레카를 외치면서 왔던 이야기인데 제 심장을 막 때리는 말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랍니다.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 내장이 뭐예요? 위, 장, 간, 심장. 여러분들이 있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따라서 머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움직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면 이 내장일 뿐인 머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향해라 라고 하는 게 전 뉴스킨 사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꼭 3배 성장해서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